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6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살펴봤어요. 그죠? 네. 사실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을 살핀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관점을 좀 바꾸는 일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x 이퀄 3이다라고 써 있으면 x의 값이 3이야 라는 등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x좌표가 3인 모든 점들이니까 결국 이러한 직선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일한 식이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던 문제들을 손쉽게 푸는 게 이제 가능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네. 기본 도형 중에 그 두 번째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정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였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원을 결정짓는 조건은 중심의 위치가 어딘가하고 그 거리,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x축, 이게 y축. 어딘가에 한 점 a, b가 주어져 있을 때 센터, 즉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보통 반지름의 길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통 반지름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이걸 방정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러한 원을 하나 일단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설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하고 원을 그려놓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요 점, 요 점에서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떠한 관계를 만족시키는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이 경우는 되게 간단한 게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r하고 같겠죠.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 찾는 거니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찾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루트에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반지름 r과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원의 방정식의 원형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동안 수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무리식을 다루는 건 늘 무리다. 어렵죠. 고마워요. 무리식을 다루는 것은 명언 같죠? 무리식을 다루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형태를 변형시켜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양변을 동일하게 제곱하면 좌변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우변은 r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방정식만 딱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중심이 어디이고 반지름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뭐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r 제곱이 4인 경우니까 r은 2가 될 것이고 중심의 좌표는 3,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러한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원주 위에 내가 어떤 점을 선택을 하건 그 점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만족시키는 관계식이 바로 이 관계식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어려운 그러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지금 상황이면 예. S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 x와 y는 이 원이 어떤 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이 없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얼마로? 2로 2로 일정하다. 그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xy의 순서쌍을 이렇게 되면. 구한 게 바로 이 도형 원이 되는 거죠. 순서쌍이라는 것은 실수 구해라. x와 y 사이에 실수 x, y라는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떤 점을 선택하든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아마도 3,2겠죠. 예. 왜냐하면 요 거리가 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점도 여기 집어넣으면 3하고 2를 집어넣어주면 3 빼기 3은 0, 2 빼기 4는 마이너스이니까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식을 한다. 만족시킨다는 거고 어떤 점을 선택해도 다 이 식이 만족된다는 것만. 거죠. 자, 다음으로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이고 네. 반지름의 길이가 앞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반지름이라고만 할게요. 반지름이 3인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했던 그 표준형을 그냥 기억하고 바로 식을 세워도 좋고 만약에 표준형을 까먹었다.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1,4라는 점을 먼저 찍어주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런 동그란 모양의 원을 그려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원 위에 내가 어떤 점을 선택을 하건 이 점에서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항상 3으로 떨어져야죠. 일정해야 되니까 x, y와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인 루트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 3과 같다. 네. 근데 이것은 물이니까 양면 제곱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야. 네. 그래서 보통은 반지름을 나타낼 때에는 구야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써도 좋지만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반지름이 3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좀 더 나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헷갈림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원의 방정식의 의미를 파악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도 좋고 아까 했던 표준형의 결과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게 중심이니까 x 빼기 마이너스 1 제곱 y 빼기 4 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 어차피 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런 방정식이야 라고 찾아줘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걸 원으로 표현하건 원이 주어졌을 때 그걸 방정식으로 표현하건 둘 다 가능해야 되는 거죠. 방정식을 원으로 표현하기,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직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표준형 말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표준형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 그렇겠죠. 근데 표준형이라고 해서 직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표준형이었고 이게 일반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 문제를 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워야 되니까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한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식의 형태를 다룬 훈련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반 다항식으로 식이 주어지더라도 그놈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 이걸 다 전개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x 빼기 아까 했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3의 제곱 이 방정식도 전개를 해서 펼쳐보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y의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은 9. 그 다음에 양변에 9를 빼주고
상수항들, 동류항들 다 정리를 해버리면 일단 차수가 높은 애부터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차항이 2x 있고 마이너스 8y가 있고 16 더하기 1하면 17인데 9를 뺐으니까 더하기 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방정식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꼴을 보면 알겠지만 x의 2차, y의 2차 항이 나오는데 계수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둘 다 1로 동일하고 x의 1차, y의 1차 항의 개수는 뭔지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심의 그렇죠. 좌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마지막에 상수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나의 상수로 표현할 수 네. 있으니 이제 일반적인 형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것은 결국 x의 제곱, y의 제곱, x의 1차 항, y의 1차 항, 상수항 이런 꼴로 주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보면서 일단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 중학교 기하학에서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걸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과정도 살펴봤었고 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 방정식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표 평면상에 만약 3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 점 P, Q, R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혹시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 원의 방정식 꼴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P점의 x1, y1을 여기 xy 대신에 대입하고 그러면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한 방정식 하나를 얻겠죠. 그렇죠. x2, y2를 대입해도 A, B, C와 관련된 방정식 하나를 얻게 되고 x3, y3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 세 개의 미지수 A, B, C에 대한 세 개의 방정식을 얻게 되니 그건 당연히 풀리겠죠. 미지수 세 개의 방정식 세 개니까. 그러니 뭘 이야기하냐?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도 꼭 한 개 존재한다. 라는 걸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그러한 원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한 경우예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때는 원이 안 만들어져요. 동시에 지나는 원이. 아, 그렇군요. 예, 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동시라는 게 예, 조건이었군요. 있죠. 모든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그런 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수업 이 유튜브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친구라면 스스로가 한번 세 점 대입해서 방정식 세 개를 구해내고 그 연립 방정식이 근을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언가를 면밀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 네.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뭐 Q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아니면 PQ를 지나는 직선과 P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건 세 점이 동일한 직선이어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공유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파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자체가요. 원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런 꼴의 방정식이 모두 다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뭐 A, B가 다 0이고 C가 4면 뭐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식을 얻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x랑 y는 다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한 놈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원의 방정식인 양 원의 방정식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원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0 이런 것도 네. 제곱 더해서 0과 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y는 1,3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그러면 이건 한 점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점원, 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점이야. 아니면 이것은 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원이 아니야 해서 허원이라고도 불러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허수할 때 바로 그 허자를 써서 한 점 할 때 점자를 써서
그래서 점원이나 호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누군가 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원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 대입해 봐야 되는. 변형을 시켜봐야죠. 이렇게. 아, 표준형. 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이게 표준형으로 가능한가? 바꿔본 후 이쪽 r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로 제곱이냐. 양수인지. 아, 양수이냐. 그렇죠. 양수면 뭐 다 제곱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양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부분이 음수면 원이 아니다. 예, 원이 아닌 거죠. 그것도 굳이 뭐 공식화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그렇죠.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동치란 이야기죠. 네.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이제 사실 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드는 느낌은 아이, 짜증나게 이거까지 이런 것도 왜 물어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 굳이 네가 원한다면 알려줄게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ax인데 완전 제곱 만들려면 1창의 개수의 절반인 2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4분의 a의 제곱 한 번 더해줬으니 똑같은 놈을 한 번 빼줘서 해줘야죠. 식의 값은 변하지 않게 맞춰주고 마찬가지 y제곱 더하기 by에 역시 완전 제곱 만들려면 2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고 한 번 또 빼주고 그 다음에 c가 남아있겠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a 전체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을 뺀 나머지를 우변 더하고 빼주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가 되는데 얘도 4분의 4c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c가 양수면 네. 이건 원이다. 예, 그때는 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가 원이면 당연히 이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만들라 그러면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다. 뭐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을 정도로 두뇌 용량이 넉넉하냐? 넉넉한 한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닫아놨어요. 잠궈놨어요. 다른 데 쓰려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게 이걸 묻는 답 문제는 별로 없. 아니요,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숫자로 주고 원이게 아니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또 완전 제곱 만들면 되는 거고 굳이 이 공식까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높아심에서 이야기하자면 x의 제곱항하고 y 제곱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원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해줘서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의 y 더하기 2c는 제로라고 식을 만들면 이 식과 이 식은 사실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값을 곱해도 등식의 값은 변하지 아닙니다. 않으니까. 그러면 이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뭔 헛소리야 원이지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요 x제곱과 y제곱 이창의 개수가 항상 1일 필요는 없다. 없어요. 그냥 네. 똑같은 놈이 붙어 있으면 같은 예, 그것은 아마도 뭐일 거다? 원일 원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게 실제 원이 될지는 알 수 예, 없다. 그건 이제 확인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의 제곱 이것은 원의 방정식의 제일 기본형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x 빼기 제로의 제곱 y 빼기 제로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 중심이 어디예요? 원점 원점. 예, 제로 제로. 그래서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까 4인 원이니까 여기 4의 제곱이니까 예, 이러한 원인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좀 더 일반화 시켜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중심이 중점이 0, 원점 0, 0,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r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구나라고 바로 눈치를 채야 된다. 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원형부터 출발해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사실은 기본형을 제일 마지막에 봤지만 네.
제일 쉬운 게 기본형이고 그다음에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예. 근데 뭐 역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꼴을 딱 봤을 때 얘가 원인가 아닌가를 아닌가? 판단하고 원이라면 중심이 어디이고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게 가능하고 네. 예, 그렇게 되면 훌륭하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